안녕하십니까, 주마자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자율주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시세가 심상치 않아서 혹시 AI 다음은 자율주행으로 가는 게 아닌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 이슈부터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가 현대차가 80km 자율주행을 연말까지 상용화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대차가 연말에 시속 80km 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모멘텀이 됐던 것 같고요.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사실 원래 작년 말에 레벨 3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또 미뤄졌죠. 어, 근데 이번에는 그걸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현대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현대차 그룹은 올 연말 세계 최초로 시속 80km까지 작동하는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 레벨 3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아예 잡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향해 차가 알아서 달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자율주행의 시대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얘기를 따져보면 지금까지 일본 혼다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밖에 이 레벨 3 기능을 넣은 차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시속 상한이 60km라고 하니까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좀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기대를 따라서 관련 기업들이 갑자기 정고점을 뚫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는 어, 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가 예전 22년도에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가장 완벽한 파트너라고 하면서 메르세데스 벤츠 얘기와 함께 아랫부분에서 얘기했던 중요한 멘트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사업이 엔비디아에게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6년간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엔비디아에서 생각하는 게 AI 반도체를 만든 것들이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로도 자동차에도 쓰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매출이 나는데 6년간 100억 달러 이상이면 저희가 지금 환율을 갖다가 1,320원 이렇게 하면 뭐 13조 2천억 정도의 뭐 매출액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시장도 엔비디아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엔비디아도 나름 여러 가지 업체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자율주행에서는 해외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테슬라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나온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3위급 슈퍼컴퓨터를 출범하면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테슬라가 여기 보면 애널리스트인 릭 셰퍼가 보고서를 통해 테슬라가 약 3억 달러의 AI 컴퓨팅 클러스터를 출범시켰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거는 엔비디아의 AI 칩인 H100 GPU를 1만 개 이상 장착하고 있으며 성능이 세계 3위인 고성능 슈퍼컴퓨터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슈퍼컴퓨터를 도입하면서 테슬라가 보인 의지는 우리는 빠르게 FSD를 갖다가 완성시키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빠르게 학습을 하면 아무래도 더 빨리 완성을 할 수 있을 거고요. 테슬라는 또 AI 훈련을 통해서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내년에도 추가로 2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여기에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아마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테슬라발 자율주행 모멘텀이 또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현대차 그리고 테슬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테슬라가 한 가지 더 저가형 테슬라 모델 3가 또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약 간단하게 내용만 말하면 한 10% 정도의 차량 가격을 인하시키는 모델을 출시한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원래는 뭐 테슬라가 갖고 있던 경쟁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 테슬라가 원래 영업이익률이 2, 30%대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차량 가격을 인하하면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럼 테슬라랑 내연기관 기존 차량이랑 영업이익률이 똑같은데 테슬라의 차별점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자신들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널리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그 디바이스를 갖다가 싼 값에 널리 공급을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가 생각하기에 본인들의 차량이 시장에 어느 정도 퍼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자신들의 FSD가 완성이 되면 결국 그 차량에서는 FSD 구동 모델을 제공하면서 그 자율주행을 통한 FSD 매출을 늘려가는 게 되는 거고, 그게 시연이 되면 테슬라 영업이익률이 다시 예전에 얘기했던 3, 40%대 영업이익률을 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테슬라의 차별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테슬라와 현대차 그리고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율주행 시장이 지금 2020년부터 2035년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을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성장세가 매우 매섭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부분 자율주행 시장이 64억에서 4,905억까지,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이 7억 달러에서 6,299억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의 성장 파이가, 먹을 파이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은 꿈을 먹고 큽니다. 2차 전지도 이런 식으로 10배 커지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었고요. 다만 자율주행의 다른 점은 기술 시연의 난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반도체 그리고 뭐 통신망 그리고 나머지 그런 AI 인공지능까지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돼서 이런 시연 시기가 계속 뒤로 넘어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점점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사라졌는데 이 시장이 커질 파이는 크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시장과 부분 자율주행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파생될 수 있는 시장이, 일단은 디스플레이 시장이 보시면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3년에는 94억 달러에서 결국 2029년까지는 128억 달러까지 성장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자율주행 시장보다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 상승폭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도 당연히 내연기관보다 전기차는 전기 디바이스니까 아무래도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2023년 760억 달러에서 2029년까지 1,430억 달러로 시장이 거의 2배 가까이 커지는 시장이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율주행용 소프트웨어 시장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고, 자율주행은 제도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별로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한국은 2027년까지 세계 최초 도시 단위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을 선정을 하고 여기에 450억을 투입을 하고 이런 자율주행 버스 등을 직접 운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24시간 자율주행 택시와 유료 로봇 택시 운영 시간을 심야 10시, 오후 10시에서 오전 5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제들을 갖다가 계속 풀어주고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독일 역시도 2021년 자율주행 레벨 4 법안을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국가들 역시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걸 알면서 법제도화를 어느 정도 풀어주고 그리고 이 시장이 커질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